손목 터널 증후군이라는 건 이 안쪽에 압력이 올라가고요. 요 손목을 싸고 있는 인대가 두꺼워지는 병이에요. 증상은 저려요. 아프고 어깨도 아프고 드물지만 목까지 아픈 경우도 있고요. 병원 가서 무슨 검사하느냐? 초음파 검사랑 근전도 검사를 할 거고 필요하면은 목 경추 검사도 합니다. 치료 방법은 아주 초기에 그냥 심하지 않고 손을 많이 쓰면 저린다. 그때는 뭐 약 먹고 물리치료할 수 있고요. 도수치료 같은 거. 요거보다 조금 진행을 해서 일을 하는데 약간 지장을 받는다 싶으면 주사 치료를 해요. 주사라는 건 요 신경이 공간이 좀 좁다 그랬잖아요. 공간을 좀 넓혀주는 당리 주사 같은 걸 줄 수가 있고요. 만약에 잘 때 너무 손이 저려서 잠을 잘 못 잔다. 너무 많이 진행을 해서 근육 위축이 오기 시작한다. 그러면 수술을 해야 됩니다. 근데 많은 분들이 수술을 시기를 놓치는 경우가 많아요. 이게 되게 안타까운 거예요. 왜냐면 손목 터널 증후군은요. 손을 많이 쓰는 분이 생겨요. 직업상 손을 많이 쓸 수밖에 없는 그런 분들이 손목 터널 증후군이 생기면 수술을 하면은 한 2개월에서 3개월 정도는 손을 쓸 수가 없는데 직업을 어떻게 하겠어요. 자기의 직장을 잃을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냥 억지로 약 먹고 주사 맞고 그렇게 버티시는 분들이 많아요. 너무 마음이 아파요. 이거 치료하고 나서 빨리 일상생활로만 돌아갈 수 있다면 더 많은 분들이 수술적 혜택을 보고 나중에 후유증이 남는 거를 좀 예방할 수가 있을 텐데, 그래서 저 같은 외과 의사의 입장에서 굉장히 고민이 많았어요. 그런데 미국의 메이오 클리닉의 닥터 구라는 분이 굉장히 획기적인 치료 방법을 개발하셨어요. 먼저 기존의 방법을 좀 설명드리면, 이게 인대죠. 손에 심줄들이 있고 정중신경이 지나가고요. 이렇게 인대가 두꺼워져서 여기를 누르고 있단 말이에요. 얘를 제거해주면 수술이 성공적으로 되는 건데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하는 절개에서 하는 수술은 이 인대가 그림이 이렇게 돼 있지 실제로는 여기까지 돼 있어요. 여기서부터 이만큼이기 때문에 절개를 굉장히 많이 해야 돼요. 그래서 수술하고 나서 회복 기간이 깁니다. 내시경으로 한다고 해도 이 끝에를 절개를 해서 안쪽으로 내시경이 들어가는 통이 들어가거든요. 통이 한번 들락날락 해야 되기 때문에 안쪽에 손상이 꽤 커요. 단점들을 보완한 방법이 비절개 스마트 인대 절제술이라는 거예요. 이거는 초음파를 보고 아주 가느다란, 일반적으로는 척추 마취할 때 쓰는 바늘하고 좀 굵기가 비슷한데요. 한 1mm 정도 되는 바늘을 인대 아래쪽으로 집어넣고 실을 통과시키고 인대 위쪽으로 다시 집어넣어서 또 실을 통과시켜서 인대를 걸어요. 이렇게. 그 다음에 그 특수실을 이렇게 톱질을 해가지고 안쪽에 인대를 제거하는 거예요. 그러면 장점이 뭐냐면요, 흉터가 없어요. 일도 바늘 들어가고 바늘 나오고 요만큼만 그냥 바늘구멍 하나 생겨요. 그 다음에 마취도 국소 마취를 하기 때문에 뭐 척추 마취 필요 없고 전신 마취 필요 없고 팔 전체를 마취하는 것도 필요 없고 국소 마취만 하기 때문에 안전하고요. 시술 시간도 뭐 수술은 수술 잘 하시는 분은 한 20분 정도만 하지만 예를 들어 오래 수술이 필요한 경우도 있는데 이거는 정말 절개가 거의 안 들어가기 때문에 한 15분 정도면 끝납니다. 부작용은 거의 없다고 보시면 돼요. 왜냐면 요즘 초음파가 너무 좋아서 안쪽에 아주 작은 신경이나 아주 작은 혈관까지 다 보여요. 그걸 피하면서 바늘이 들어가서 부작용은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제일 큰 장점이죠. 회복이 빨라요. 상처가 없기 때문에 수술하고 다음날부터 그냥 일상생활 가능해요. 물론 안쪽이 약간 뻑뻑하거나 뻐근한 느낌이 들겠죠. 그렇지만 일을 쉬어야 된다든지 물이 닿으면 안 된다든지 그런 거 없어요. 그냥 그 다음날부터 바로 일상생활이 가능하세요. 자, 요거는 이제 수술한 것과 내시경 수술한 걸 상처를 비교한 거예요. 수술은 상처 되게 길죠. 보통은 한 3cm에서 4cm, 전통적인 방법은 한 4cm 정도 절개를 해서 수술을 하게 되는데, 요즘에는 좀 수술 방법도 좀 발달을 해서 2cm 정도만 상처를 내고 안쪽을 이렇게 훅을 넣어서 들어요. 그 밑으로 이렇게 터널링 하듯이 작업을 하면 상처를 좀 작게 할 수 있지만 그래도 2cm 정도는 납니다. 내시경은 한 1cm에서 1.5cm 정도 나요. 왜냐면 내시경 통이 들어가야 되는데 통 직경이 그 정도 되니까 여기 손목 부분에 절개를 해서 안쪽까지 쑥 집어넣어요. 그렇게 작업을 하고요. 스마트 와이어는 저런 게 전혀 필요 없죠. 아까 보셨던 동영상 다시 보여드릴게요. 바늘이 들어가요. 인대 밑으로 바늘구멍 하나 났어요. 나오는데 바늘구멍 또 하나 넣고 2개 나요. 이쪽에 실을 통과시키고 그 위쪽으로 인대를 또 통과시켜서 바늘구멍 여전히 2개밖에 안 납니다. 같은 구멍을 쓰기 때문에 이렇게 실을 집어넣어요. 이 실 사이에 인대가 걸려 있으니까 얘를 이렇게 톱질을 해서 싹 절개를 해주면
안쪽에 출혈도 거의 없고 흉터도 없고 혈관이나 신경을 다 피해서 시술을 하기 때문에 안전하게 할 수 있습니다. 요거는 실제로 어느 정도 절삭력이 있는지 보여주는 건데요. 이게 레고예요. 레고를 걸어서 절삭을 해보면 이렇게 잘려요. 요건 실제로 이제 요 시술을 하신 후의 모습인데, 수술은 이만큼 흉터가 남잖아요. 내시경은 여기에 1.5cm 정도 흉터가 남고, 지금 이분은 시술 다 끝난 상태인데 여기 주사바늘 하나, 나오는 바늘 하나, 요것도 나중에 회복이 되면 거의 티가 안 나겠죠. 이런 스마트 와이어를 이용한 비절개 인대 절제술은 완전히 인대를 다 절제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재발이 거의 없어요. 손목 터널 증후군 수술하고 나서 재발하는 이유는 불완전한 절제 때문에 그런 경우가 많아요. 4cm 정도 절개를 해야 되는데, 그러면 환자분이 손이 너무 아프니까 일상생활로 복귀가 느려져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한 2cm 정도 작게 놓고 밑으로 잘 안 보이는데 거기를 보면서 수술을 한단 말이에요. 그 작은 구멍으로 보기 때문에 수술을 완전하게 다 했다라고 생각하지만 끝에 조금 남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 신경이 이렇게 있고 인대가 위에 덮고 있는데 끝에가 좀 이렇게 남아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남은 거를 기준으로 더 신경이 부어서 오히려 더 저리거나 나중에 재발하는 그런 일이 생겨요. 근데 이런 스마트 비절개 방법 같은 경우 초음파로 완전히 인대를 처음부터 끝까지 다 보고 그 사이에 실을 걸어서 수술을 하기 때문에 재발률이 현저히 떨어집니다. 그리고 거의 다른 정상 조직에 손상이 없어요. 일상으로의 회복이 늦기 때문에 치료를 망설이셨던 분들이 굉장히 많은데요. 이런 비절개 스마트 인대 절제술을 이용하신다면 이제는 치료를 미룰 필요가 없고 신경 손상이 되는데도 불구하고 치료 시기를 놓치는 그런 일을 막을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스마트 절제술에 대한 설명이었고요. 지금부터는 자가 스트레칭 방법 알려드릴게요. 손이 저릴 때, 손목 터널 증후군이 있을 때 하는 스트레칭 알려드릴게요. 손목 터널 증후군에 있는 그 정중신경은 이 손바닥을 지나서 팔꿈치를 지나서 목 여기까지 연결이 된다 그랬죠. 얘네들을 스트레칭을 해줄 거예요. 하는 방법 1단계, 손목을 제껴서 이런 벽 있죠? 벽에다가 딱 대주세요. 손목 터널 있는 분들 이거 되게 어려워요. 그러면 완전히 꺾지 마시고 한 요 정도 좀 떨어뜨려서 30초. 조금 기다리다 보니까 더 할 수 있을 것 같아. 좀 더 붙이고 이렇게 해서 90도까지 꺾어서 30초. 요게 1단계입니다. 2단계, 어깨를 떨굽니다. 이렇게 돼 있던 어깨를 쭉 떨굴 거예요. 저도 손을 많이 쓰기 때문에 손목 터널 증후군이 조금 있는데요. 저는 어깨를 떨구는 단계에서 조금 저림이 유발되기 시작을 해요. 이렇게 해서 30초. 3단계는 고개를 반대로 해서 30초. 이거 쉽지 않아요. 1단계, 2단계, 3단계 30초, 30초, 30초 이거를 자주 해주세요. 자주 해주시면 여러분 손목 터널 증후군에서 해방될 수가 있고요. 만약에 이렇게 할 때 호전이 되질 않거나 오히려 더 아프거나 더 저림이 있거나 그때는 병원 오셔서 초음파 검사 다시 한번 해보시고 제가 보여드린 비절개 스마트 인대 절제술 고려를 해보시면 되겠습니다. 오늘은 손목 터널 증후군의 획기적인 치료 방법에 대해서 설명드렸고요. 오늘 내용이 마음에 드시면 좋아요와 구독 그리고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